1991년 애니메이션으로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2017년 실사 영화로 화려하게 부활한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이 작품은 벌써 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며 뮤지컬 영화 사상 가장 큰 흥행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향수가 영화의 흥행에 큰 요소로 작용했을 텐데요. 사실 이 영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야기 진행부터 유명한 OST까지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듯 보이지만 곳곳에 변화한 시대상이 의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즈니의 작품들은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니까 과연 어떤 부분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연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사판 미녀와 야수에 반영된 5가지 변화한 시대상, 바로 시작합니다. 연약하지 않아도 돼. 미녀와 야수의 주인공 벨은 지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하며 당차기도 한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1991년 애니메이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여성이라는 고전적인 여주인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벨은 시련이 닥칠 때마다 울고 또 웁니다. 물론 눈물이야 누구나 흘릴 수 있는 거고 눈물의 종류도 많지만 벨의 눈물은 보호받아야 하는 연약한 인물의 눈물로 통일되어 있죠. 그래서 울 때마다 이렇게 쓰러집니다. 풀썩. 연약하니까요. 보호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실사판 미녀와 야수에서는 죽어가는 야수를 바라보는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면 벨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퉁치는 대신 벨은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고 혹은 분노하기도 하죠. 또 한 장면, 짧게 지나가긴 합니다만 야수와 벨이 눈싸움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에서는 일방적으로 벨이 야수를 골리는 장면만 등장할 뿐 벨이 당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사판에서는 야수가 우스울 정도로 정확하게 벨의 얼굴에 눈덩이를 맞추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런 장면들을 통해 여자라는 단어가 연약하고 예쁜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존재를 의미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실사판 미녀와 야수를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능동적이어도 돼. 또 하나, 벨이 애니메이션 버전과 다른 부분은 실사판 버전의 벨이 훨씬 능동적이라는 점인데요. 애니메이션에서 벨이 야수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 벨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향해 빛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야수는 천천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충분히 벨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실사판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벨이 야수에게 빛으로 나오라고 말한 뒤 오래 기다리지 않고 벨 본인이 한 걸음 나아가며 손에 든 횃불로 야수의 얼굴을 비춥니다. 또 야수와의 저녁 식사를 거부하자 나와 식사를 하지 않으면 계속 굶게 하겠다는 야수의 말 때문에 식사를 못하게 되는 애니메이션 버전과 달리 실사판에서는 벨이 먼저 당신과 식사하느니 차라리 굶겠다고 외칩니다. 마지막 게스톤과 야수와의 대결에서도 그저 둘의 대결을 지켜만 볼 뿐인 애니메이션과 달리 실사판에서는 벨이 직접 대결 속으로 뛰어들어 게스통을 방해하는 모습도 보이죠. 아주 작게 바뀐 부분들입니다만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여자 주인공인 벨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사실은 흘러가는 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극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인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수도 사람이지. 실사판 미녀와 야수에는 단지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에만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성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죠. 사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는 작품의 메시지와는 달리 애니메이션 속 남자 주인공인 야수는 살짝 느끼하게 생긴 왕자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직전까지 대놓고 야수 취급을 받습니다. 스토리와 연출상으로는 극이 흘러가면서 두 주인공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느 순간부터 벨을 이름으로 부르는 야수와는 달리 벨은 극의 후반부에서도 여전히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야수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이름으로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설정된 여인이 작품의 클라이막스에서조차 그를 대놓고 애칭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이 단어로 부르죠. 그리고 사실 미국어에는 존댓말이 없으니까 정확히는 이런 느낌일 겁니다. 영한 사전에 비스트를 번역한 다른 단어를 사용해봐도 느낌은 달라지지 않죠. 심지어 이 야수는 외형이 야수이기 때문에 이런 판타지물의 전형적인 저주를 푸는 입맞춤조차 받지 못합니다. 벨과 야수가 입맞춤을 하는 장면은 그가 사람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등장하죠. 하지만 실사판에서는 이런 부분 역시 모두 바뀌었는데요. 우선 벨이 야수를 야수라고 부를 때는 마법의 거울에게 야수를 보여줘 라고 말할 때 딱 한 번뿐이고 나머지 모든 대사에서는 그저 그 사람
으로 야수를 지칭할 수 있도록 모든 대사가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야수 모드인 야수에게 벨이 입맞춤을 하죠. 그러니까 실사판 미녀와 야수는 변화한 여성상만 반영한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인간이었던 야수의 인권이자 어찌 보면 수권까지 챙겨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니까요. 기대는 혼자 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파렴치한 계획, 벨이 야수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자. 야수의 신하들과 야수 본인도 알고 있는 이 무례한 계획은 실사판에서도 일단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과 달리 실사판에서는 아주 큰 차이점이 발견되는데요. 끝까지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애니메이션의 벨과 달리 실사판의 벨은 야수의 신하들로부터 저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주를 풀 수 있는지 묻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때 주전자 부인이 그건 아가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온갖 술수를 써가며 벨이 야수 곁에 있게 만들려고 했던 장본인들이 정작 벨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그 무엇보다 벨의 자유의지를 지켜주려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 한 사람에게 엄청난 기대가 있다 해도 그것은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로만 남아야지 그것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해치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르프 괜찮아. 또 한 번 자유의지가 등장하는 대목은 원작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르프를 통해서입니다. 보통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에서는 캐릭터들이 선이면 선, 악이면 악, 처음 갖고 있던 신념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게스통의 오른팔인 르프는 끝까지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버전과 달리 실사판에서는 게스통의 행보에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결국 게스통의 반대편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굳건히 믿고 있던 생각이어도 그것이 틀렸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짧은 장면들을 통해 르프가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애자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에서는 동성애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 코드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짧게나마 이와 관련된 연출을 포함시키면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현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가 묘사되었습니다. 이 짧은 장면들로 인해 몇몇 국가들이 미녀와 야수 실사판 개봉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에 맞서 디즈니가 이미 훌륭하게 완성된 작품에 손을 댈 수는 없다고 맞서면서 개봉 전부터 이슈가 되기도 했죠. 간단하게 두 미녀와 야수를 비교하며 실사판 미녀와 야수에 반영된 현재의 시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미녀와 야수를 재밌게 보신 분들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드렸길 바라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